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다섯 번째,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 같은 꼴인 두 행렬 A, B와 실수 KL에 대하여 1번 K 곱하기 LA 뭐 K 이렇게 있죠. 뭐 결합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K 플러스 LA 이거를 KA 플러스 LA 또는 K의 A 플러스 B 요거를 KA 플러스 KB 분배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뭐 약간 상식적인 것들이라서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1, 2, 3, 4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 두 개를 먼저, 2, 3은 6이잖아. 먼저, 이거는 숫자들끼리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를 먼저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과 행렬을 곱하는 거죠. 각각의 방법만 알면 돼요. 네, 머릿속으로 아마 자동으로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3으로 분배법칙 하듯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2를 곱할 수도 있고요. 6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6으로 분배법칙을 할 수, 다 똑같을 거라는 느낌이 오죠. 네. 이렇게. 이거를 결합법칙이라고 한다는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에 1, 2, 3, 4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행렬이고요. 괄호가 있고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죠. 얘는 행렬이 아니에요. 2, 3 이거는 행렬이야. 요거는 행렬이야. 컴마도 없죠. 그죠? 컴마 있으면 안 돼. 2, 3 이건 행렬이야. 1 곱하기 2 행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2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행렬이 아니에요. 숫자를 덧셈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당연히 이걸 먼저 덧셈을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다음 5를 이렇게 분배법칙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할 리가 없겠지만 2에 1, 2, 3, 4 3에 1, 2, 3, 4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이 행렬 자체를 문자로 나타내면 더 당연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되는 거지. 2 더하기 3에 요 행렬을 우리가 A라고 하자. A.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걸 당연히 2A 더하기 3A로 나타낼 수 있겠죠. 왜 그런 거냐면 A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자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문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법칙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렸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요. 행렬일 때도 숫자를 이렇게 분배법칙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거꾸로 이렇게 2라는 숫자가 있고 1, 2, 3, 4라는 행렬과 1, 5, 4라고 하는 행렬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행렬 덧셈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앞에 2가 실수배로 곱해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덧셈을 해도 행렬이 되는 거니까 이 2도 실수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2에 1, 2, 3, 4 또 2에 2, 1, 5, 4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비슷하게 문자로 표현하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2에 A 더하기 B, 행렬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걸 당연히 2A 더하기 2B로 고칠 수 있지. 전개한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행렬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A, B를 그냥 다항식처럼 문자로 생각해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건데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외우고 공식을 외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돼요. 이게 된다고요. 행렬에서도 얼마든지 문자처럼 생각해서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다항식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게 덧셈, 뺄셈, 실수배, 덧셈, 뺄셈, 실수배야. 행렬에서 꼴이 같을 때는 덧셈, 뺄셈, 실수배에서 다항식처럼 계산해도 된다고. 다항식처럼 계산해도 된다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이 대체로 성립한다고요. 대체로 그냥 다 성립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 배울 곱하기만 주의하면 돼요. 곱하기는 우리 생각하면 좀 많이 다르거든. 덧셈, 뺄셈이 이런데 곱셈도 비슷하겠지? 아니에요. 완전 틀려요. 계산법 자체가 완전 틀리다고.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는 다항식처럼 생각해도 된다고요. 마치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행렬을. 그래서 이항을 시키거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숫자를 더하는 건 안 되고, 똑같은 행렬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항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또, 실수배, 숫자 곱해져 있을 때는 양변에 똑같은 숫자로 나누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숫자를 나누는 거예요. 행렬을 나눈다는 건 없어요.
첫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행렬은 덧셈, 뺄셈, 실수배와 곱셈 이렇게 네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나는 셈이라는 건 없어요. 자, 이런 식이에요. 다항식과 유사하다. 적어도 어디까지는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실수를 곱하는 데 있어서는 다항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마치 방정식 같은 문제도, 물론 1차 방정식 형태겠지, 방정식 같은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